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린 소망마음 여행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소망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인 나를 찾는 여행에서 활용하게 될 성격 유형 검사의 활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마음 여행 심리상담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 상담 진행 과정에서는 1회기의 파트별 목표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이해와 수용 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실천 과정으로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여러 가지 탐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활용하게 될 검사는 MBTI로 많이 알려진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는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하여 2가지 태도와 4가지 정신기능을 바탕으로 캐서린 브릭스와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70년간의 연구를 통해 1975년에 완성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를 말합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되고 활용되어 온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을 따르면 선호 경향이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잠재된 경향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기능이나 태도를 먼저 자주 사용하게 되며 MBTI 검사는 2가지 반대되는 성향 중에 자신이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편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편한 이치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나를 찾는 여행의 첫 회기에서 실시하는 MBTI 검사는 4가지 척도에 근거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되고 척도들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기본적인 선호 경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유형들은 앞서 말씀드린 16가지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내담자에게 MBTI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알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잃어버린 나, 잊고 지낸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주는 검사임을 설명하면서 결과를 해석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검사 실시 과정과 검사 결과 해석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비진단적 검사이며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MBTI 검사는 성인의 경우 60문항의 간이형 약식 검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용 약식 검사지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검사 실시 과정은 상담 예약이 이루어지면 각 파트별 상담 실시 전에 검사 척도지를 여행자에게 전송합니다. 검사 척도지 전송 시 객관적 검사를 위해 MBTI 척도 검사 질문지 체크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합니다. 체크 시 문항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경향. 2번째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향. 3번째 습관처럼 의식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경향. 마지막으로 2가지 중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경향을 선택하여 답안지에 표시하길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격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게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애매모호하거나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문항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외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검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가 전달받은 척도지를 작성하여 다시 전송하게 되면 척도지를 채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점 시 내담자의 4가지 축의 결과를 내시게 됩니다. 채점을 실시하여 선호 환산 점수를 통해 각 축의 차이를 확인하고
내게 축의 지포를 산출해냄으로써 내담자의 선호에 해당되는 것을 선호 유형란에 기재합니다. 혹시 양극의 원점수가 동일할 경우 선호 유형은 E, N, F, P가 되며 환산점은 각 1점씩 추가됩니다. MBTI 결과 해석 시 주의점으로는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성숙하거나 탁월한 정도, 균형적 발달의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번째 선호 점수 자체가 능력의 융후와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출 결과 양극의 선호 점수가 같다는 것은 양쪽 기능이 모두 잘 발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격 유형에 좋고 나쁨이 없음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기관에서 제공된 첨부 자료 중 MBTI 유형별 세부 결과 안내와 MBTI 유형 특징 장단점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행자 유형과 상반되는 축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달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축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선호 경향 중 제1축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가에 대한 설명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향성인 E와 내향성인 I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신 과정이 주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인 E가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극적, 활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할 경우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고자 하므로 친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기분과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감소된 에너지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교적이고 정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내향성인 I가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침착하여 외부 자극에 의해 감소된 에너지를 내부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손실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며 생각을 정리한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대인관계보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신중하여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외향성과 내향성 해석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성향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주기능을 자신이 선호하는 세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임을 전달하고 첫 회귀 상담 시 내담자의 주 호소를 통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 파악과 더불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에너지원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현재 내담자가 가진 취약성과 에너지원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격 유형 검사 결과 외향성이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남학생으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내 친밀도는 높은 편입니다. 평소 성격은 외향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매사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1년 정도 외부 활동이 거의 없이 줌으로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병행하며 친구들과도 직접적인 교류 없이 지내게 되면서 처음에는 학교나 학원 가지 않는 것이 좋았으나 1년 정도 경과하면서 우울감, 답답함,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로 내원하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심리상담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외향성이 뚜렷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맞벌이하는 부모님의 늦은 귀가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길어짐에 따라서 비자발적 통제 상황에 스트레스가 고조된 상태이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교류하고 싶은 욕구 또한 컸습니다. 그러므로 외향형의 내담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외부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통제되면서 우울과 공황 증상으로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 초기 상담 시 호소한 스트레스 및 욕구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한 성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자신과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2축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과 인식 기능으로 대상과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형인 S는 자신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드러나는 데이터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사실적인 경험과 실용성,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초점을 둔 감각형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직관적인 통찰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관형인 N은 오감보다는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는 자신의 육감을 중시합니다. 직관형인 N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직관형은 사실 속에 내재된 의미를 보고자 하며 자신의 통찰을 믿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듯이 감각과 직관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집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내담자가 문제 상황에서 외부 대상과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 시 현실과 미래 중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제3축인 판단 기능인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사고를 선호하는 사고형 T와 감정을 선호하는 감정형 F에 대해 설명을 안내하겠습니다. 사고를 선호하는 T는 주된 관심사가 진실과 사실이며 문제에 대해 되도록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므로 원칙에 근거해서 맞는지 아닌지 공정함의 가치를 두고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감정을 선호하는 F는 주 관심사가 사람 관계이므로 나에게 주는 의미 있는 관계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두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평가하므로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여 외부 환경에서 조화와 우호적 협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고형인 T는 사실에 근거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믿고 실행하다 보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함을 상담 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형인 F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 관심사가 사람과의 관계이며 남의 기분을 살펴 가능한 한 말을 참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칭찬과 인정 또한 추구하므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참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지치고 상처받아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때로는 자신의 마음도 살피고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것 또한 필요함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으로 판단형인 J와 인식형인 P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은 어떤 생활 양식을 따르는지를 말합니다. 판단형인 J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며 계획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형은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융통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당황하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내담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과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식형인 P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있는 사람으로 목적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은 세우지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잦은 변경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책임감이 부족하고 진지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일상이나 업무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책임감을 갖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신뢰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판단형인 J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무엇이든 빠른 결정과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인식형인 P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것을 선호하여 결정을 보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점이 특징입니다. 끝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각자 개인의 선호하는 유형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환경이 지지적이라면 성장은 선천적인 유형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처한 환경이 비지지적이라면 개인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환경의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나의 타고난 기질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 특성을 성장시켜 나가므로 내가 알던 나와 검사를 실시하여 알게 된 나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존중하고 성격 유형 검사를 토대로 잃어버린 나와 잊고 지낸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상담 시에는 VR을 활용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나를 찾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함을 전달하고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MBTI 성격 유형 검사 활용을 통한 상담과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인 관계 이해하기에 활용될 회복 탄력성 검사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